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꺼내지 못한 상처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오랜 시간 굳은 살이 되어버린 줄 알았지만 단 한 줄의 멜로디, 단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문득 무너져버릴 때가 있죠. 2025년 어느 봄날 음악 프로그램 한 회차는 예고 없이 방송사고급 감정 폭발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심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가수 김용빈.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호소력 짙은 목소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지만 이번 무대는 그 수식어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 올려놓은 노래는 남의 곡이 아닌 바로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자작곡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울지마, 형님.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관객들의 숨이 멎었고 몇 소절이 흐르기도 전에 출연진들의 눈가엔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발라드계의 전설, 작곡가 조영수마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린 것. 그것은 단지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가슴을 때리는 그야말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기에 김용빈은 이토록 간절하게 노래했을까요? 그리고 왜 조영수는 그 무대에서 무너져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날의 무대, 그날의 노래, 그리고 그날 밝혀진 눈물의 비밀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한 예능 한 장면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고스란히 담은 실화가 담긴 이 무대를 통해 우리는 노래가 단순한 예술을 넘어선 치유의 언어임을 다시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대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김용빈은 아무 말 없이 마이크를 쥔 채 무대 한가운데에 섰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고 작은 숨소리조차 긴장으로 얼어붙은 듯했다. 그가 입을 열자 관객들은 곧장 감정을 빨려들 듯 몰입하게 되었다. 울지마, 형님. 처음 들리는 이 한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순하지 않았다. 그 음색에는 무언가 눌러 담은 듯한 슬픔과 회한,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기억들이 섞여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 무대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 노래는 단순한 자작곡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용빈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다. 세상의 바람을 먼저 맞고 가족을 위해 늘 뒤에서 묵묵히 살아온 형이라는 존재. 그 형은 언제나 든든했고 조용했으며 그리고 너무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김용빈은 그런 형을 위해 단 한 곡을 만들었다. 그 어떤 작곡가의 손도 거치지 않은 자기 손으로 쓴 진심의 편지였다. 사실 이 곡은 처음부터 방송에서 부를 생각은 없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만든 곡이었고 어쩌면 자신만 알고 있어도 되는 노래였다. 그러나 어느 날 연습 중 이 곡을 우연히 들은 한 작가의 권유로 무대에 올리게 된 것이다. 제작진조차도 이 곡이 방송 도중 어떤 사건을 만들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노래가 중반을 지나며 그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보고 싶다는 구절을 부를 땐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대로 마이크에 떨어졌다. 관객석에서는 이미 훌쩍이는 소리가 퍼져 있었고 카메라는 다급히 움직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이 시선을 붙든 장면이 펼쳐졌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조영수. 수많은 감동의 무대를 지나온 그였기에 웬만한 감정에는 쉽게 반응하지 않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이 무대 앞에서 그는 무너졌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동료 심사위원들이 놀라 그의 등을 토닥였지만 조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무대가 끝난 후 객석은 정적에 잠겼다. 박수도 터지지 않았다. 몇 초의 침묵 끝에 터진 박수는 감동이라기보다 마치 위로 같았다. 김용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조영수는 끝내 심사평을 하지 못했다. 방송 이후 이 장면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방송사고 아니냐.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조영수까지 울었나. 자작곡인데 왜 이렇게 완성도가 높고 절절한가? 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댓글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인생 그 자체였다. 며칠 후 한 인터뷰에서 조영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수없이 많은 곡을 듣고 만든 사람이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이 안 되더라. 노래보다 그 진심이 너무 날카로워서 나도 내 형이 생각났다. 그는 이어서 방송 후 김용빈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눴다고 밝혔다. 그 자리에서 김용빈은 처음으로 곡의 전말을 털어놨다. 형은 김용빈의 인생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부모님이 생계를 위해 매일 밤낮 없이 일하던 시절 형은 어린 김용빈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대신했다. 학원은커녕 교복도 물려입던 시절 형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자신은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동생만큼은 노래를 포기하지 말라고 늘 응원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아무런 인사도 유서도 없이. 그것은 김용빈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을 정도로 무너졌지만 형이 원하지 않을 거라 믿고 버텼다. 그의 노래는 형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울지 마, 형님, 이라는 말은 사실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다. 형을 떠나보내고 매일 눈물로 살았던 그는 이제는 스스로를 달래고 싶었던 것이다. 이 곡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만의 형을 떠올렸다. 형이 아닌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 친구 혹은 스스로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 곡은 개인적인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다. 방송사 측은 이 무대의 특별편을 편집해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다. 그 영상은 단기간에 300만 뷰를 넘기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많은 이들이 영상에 댓글을 남겼다. 오빠가 생각나서 며칠 동안 계속 들었어요. 평생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 노래가 대신 말해준 것 같아요. 용빈 씨, 이 노래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감정은 때때로 언어보다 멀리 간다. 김용빈의 노래는 그 증명이었다. 그는 거창한 메시지를 외치지 않았다. 다만 가장 인간적인 말 한마디로 시작했을 뿐이다. 울지 마, 형님. 그 한 문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다. 진심이 담긴 노래는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도 더 깊은 곳까지 닿는다는 것을. 이 무대는 단순히 노래 한 곡을 부른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누군가를 위한 순간이었다. 울지 마, 형님, 이라는 절절한 목소리는 형에게 닿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상처를 지닌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도 닿았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고백이 세상을 가장 깊이 울린다. 김용빈의 노래는 그 진실을 증명해냈다.